간은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몸 어딘가가 아프면 우리는 병원을 찾습니다. 두통이 지속되면 뇌 검사를 하고 심장이 조이듯 아프면 심전도를 찍습니다. 그런데 간은 다릅니다. 간은 우리가 망가져가는 걸 알지 못하게 숨깁니다. 침묵합니다. 심지어 완전히 손상되기 직전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한두 잔의 술,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 회식 자리에서 빠질 수 없다는 이유로, 또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술잔을 듭니다. 그렇게 무심코 마신 술이 어느 날 우리의 간을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바로 그 어느 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알코올성 간 질환은 오랜 시간 조금씩 간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피곤한 날이 많아졌고 입맛이 없고 가끔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묵직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 정도쯤은 누구나 겪는 증상이라며 넘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술 좀 마셨으니 지방간쯤이야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이 시작됩니다. 이 단순한 지방간은 방치될 경우 간염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간경변과 간암으로 진행됩니다. 간이 섬유화되고 딱딱하게 굳어지면 복수가 차고 가슴에는 거미줄 같은 혈관이 생기며 심한 경우 숨을 쉬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는 동안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상황이 아무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간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피검사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도 간은 이미 한참 손상됐을 수 있습니다. 오직 초음파와 영상 검사만이 그 실체를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간이 무너지는 과정은 조용하고 그 끝은 매우 참혹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딱 한 잔을 허락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확신, 다들 마시잖아 라는 집단적 안도감이 간을 조금씩 썩게 만듭니다. 그 한 잔 당신의 간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술 문화와 간의 침묵. 한국은 술의 너그러운 나라로 불립니다. 기쁘면 마시고 슬퍼도 마십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상사가 술잔을 권하고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술병이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술을 거절하면 예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따라주는 술잔을 마다하면 분위기를 깬다는 인식도 여전히 강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술자리를 일상처럼 지나쳐왔고 그만큼 마시는 습관도 깊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상의 술이 우리 간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간 질환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바로 이 조용함이 간을 가장 위험한 장기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피로감이 조금 늘어난다거나 식욕이 떨어졌다는 느낌만으로는 결코 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술을 어느 정도 마시는 것은 사회생활의 일부라고 정당화하며 간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나 정도는 괜찮겠지, 몸이 멀쩡한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는 자기 합리화는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심 속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이 병은 초기에는 간단한 건강검진만으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진단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지방간이 있는 게 뭐 어때서? 라고 말하며 치료는커녕 관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코올성 지방간은 방치될 경우 간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은 간세포의 섬유화를 촉진하며 결국 간경변과 간암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 자체가 반복되고 지속될수록 중독성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술을 찾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음주는 뇌를 술 없이는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자제력이 무너지며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독은 대부분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스며듭니다. 빈속에 마시는 술은 간에 더 큰 피해를 줍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와 소장에서 알코올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술이 체내에 들어오면 간은 갑자기 몰려온 알코올을 급하게 처리하느라 더욱 혹사당합니다. 실제로 직장인 중에는 술자리를 위해 일부러 식사를 건너뛰는 사람도 많습니다. 혹은 술로 식사를 대신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간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피로에 지친 상태에서 해독 작용까지 떠맡은 간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간은 체내에서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기입니다. 해독은 물론 영양소 대사, 단백질 합성, 혈액 응고인자 생성, 면역 조절 등 인체에 꼭 필요한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 기능이 어느 날 멈출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간의 회복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청년기와 같은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음주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특히 직장인 남성의 경우 주 3, 4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 중 상당수는 포금 형태로 마십니다. 회식 자리에서 소주 2병은 기본 맥주와 소주를 섞는 폭탄주 문화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음주 문화가 이렇게 과도하게 고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자신의 간 건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를 확인하고도 조금 높을 뿐이라며 넘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방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은 멈춰도 다시 되살릴 수 없는 장기입니다. 정기적으로 간 수치를 확인하고 간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음주 습관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 아무렇지 않음이 오히려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느낀다 해도 그것은 간이 마지막까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간이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경고는 바로 오늘 이 영상일지도 모릅니다. 알코올 대사와 간 손상의 메커니즘.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위장에서 일부 흡수되고 대부분은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돼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은 이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합니다. 알코올이 체내로 들어오면 간에서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는 효소가 작동해 이를 분해하고 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바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문제입니다. 강한 세포 독성을 가진 이 물질은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도하며 장기적으로 간 조직을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가 지속되면 간은 이 독성 물질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기능을 잃게 됩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해독 효소를 통해 다시 아세트산으로 변환되어 체외로 배출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술을 과음하면 이 해독 요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몸속에 축적됩니다. 이로 인해 간세포 내에 중성지방이 점점 쌓이게 되며 이 축적된 지방이 바로 알코올성 지방간을 형성합니다. 이 지방은 단순히 축적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간세포는 지방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염증세포가 활성화되어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알코올성 간염은 간세포가 죽고 그 자리에 섬유 조직이 침착되면서 간 섬유화가 시작됩니다. 섬유화는 간이 단단해지는 과정으로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간경변증에 이르게 됩니다. 간경변은 간 조직이 영구적으로 딱딱하게 굳는 상태로 간 기능이 점차 떨어지면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복수가 차오르거나 피부에 거미줄 모양의 혈관이 나타나며 손바닥이 붉어지는 수장홍반 같은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간이 제대로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혈액 속 단백질 농도가 낮아져 부종이 생기고 면역력 저하로 각종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가장 심각한 단계는 간암, 간세포암입니다. 간경변이 장기간 지속되면 세포변이가 일어나며 암세포가 자라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거의 증상이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간암 진단을 받는 많은 환자들이 그 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복수가 차오르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피로가 극심해진 시점에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간암은 전이가 빠르기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간에서 발생한 암세포는 폐, 림프절, 뼈 등으로 퍼질 수 있으며 한번 전이되면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간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항암 치료 자체가 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치료 선택에도 제약이 많아집니다. 결국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생존율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성에게서 발병률이 높고 음주 습관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은 수배로 높아집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간성 혼수입니다. 간경변이 진행되면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이 간에서 해독되지 않고 뇌로 전달되면서 정신이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력 저하나 무기력함, 성격 변화처럼 단순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결국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간성 혼수는 반복되면 뇌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처럼 알코올은 단순히 숙취나 피로감을 유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간세포 자체를 손상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입니다. 특히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일수록 간이 익숙해졌겠지라는 착각을 하기 쉬운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간은 반복된 음주에 의해 점점 기능을 잃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재생조차 되지 않는 상태로 접어듭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 간 질환에서는 가장 위험한 문장입니다. 통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간을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 병은 조용히 진행되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간은 침묵으로 저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방심이 몇 년 후의 생존율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과 실제 회복 사례.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이면서도 동시에 회복의 장기이기도 합니다. 간세포는 인체에서 재생력이 가장 뛰어난 조직 중 하나입니다. 손상이 초기라면, 그리고 원인을 제거한다면 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코올성 지방간과 초기 간염 환자들 중 상당수는 단 몇 주간의 금주만으로 간 수치가 정상화되고 염증 반응이 사라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 남성은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보다 8배 이상 높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하루에 소주 2병, 20일 연속 음주라는 극단적인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눈이 노래지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간 기능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금주를 권하고 체중 감량과 규칙적인 생활을 병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2달 만에 그의 간 수치는 완전히 정상 범위로 회복됐습니다. 초음파에서도 지방이 빠지고 염증 소견도 줄어들었죠. 이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회복 사례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주는 간 건강 회복의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술을 끊는 것 하나로 간은 놀라울 만큼 되살아납니다. 특히 알코올성 지방간은 금주만으로도 대부분 회복될 수 있는 단계이며 초기 간염 역시 염증이 완화되면서 조직의 재생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금주를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음주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에 각인된 행동 중독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술을 찾고 기분이 좋을 때도 습관처럼 마십니다. 반복된 음주는 뇌 속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이로 인해 술 없이는 안정감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까지만 마시고 끊자고 다짐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술을 찾게 됩니다. 이 끊임없는 반복이 중독이고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덫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심리적 개입과 환경의 변화입니다. 요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담센터와 금주 클리닉도 전국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음주 습관을 인식하고 반복되는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금주의 시작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약속,
동료와의 금주 서약, 하루 일과 중 술을 떠올릴 틈을 줄이는 루틴 설계 등도 금주 실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은 건강하다고 해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간은 마지막까지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끼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방간이 진단되었거나 간 수치가 한 번이라도 높았던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금주를 결심해야 합니다. 내일부터라는 말은 간에게는 의미 없습니다. 이미 손상이 시작된 상태라면 하루가 중요하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술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금주를 실천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다고. 금주를 시작하고 나면 아침이 개운해지고 식욕이 회복되며 몸이 가볍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불면증이 개선되고 두통이 사라지며 집중력도 높아졌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심지어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끊고 나면 그동안 술이 가져다준 안정감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환각에 불과했고 몸과 마음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간 건강은 단순한 장기 문제를 넘어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숙취 없이 아침을 맞이하고 정상 수치의 간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삶은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술을 끊는다는 건 단지 음주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하고 내 몸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간을 살리는 첫 번째 조건은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의 금주 결심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간은 그 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 질환은 조용하게 다가오고 어느 날 갑자기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처음엔 피곤함으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식욕을 잃고 복수가 차며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간경변 말기 환자들은 종종 침대에 누운 채 복수를 빼내는 고통을 겪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배에 차오른 물을 주기적으로 빼내야 하고 때로는 폐를 압박해 호흡곤란까지 유발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끔찍한 현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간은 그렇게 우리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더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간 수치가 조금 높다는 말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피검사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간 내부에 이미 심각한 손상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경변이 심화된 경우에는 염증 수치가 오히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에서 문제없다는 말이 정상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간 질환의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나는 괜찮다고 느끼고 있다면 오히려 그 순간이 간 건강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병은 고통이 있어야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몸이 괜찮다는 착각에 빠지면 정작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말기에 이르면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 이식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싸움이며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고 수많은 합병증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잔을 멈추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만 한 잔이라는 말, 이번 주까지만이라는 타협은 결국 내일도 다음 주도 반복됩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러 어느 날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후회는 늦습니다. 지금 멈춰야 합니다. 지금 결심해야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꼭 나눠주세요. 가족 중에 술을 자주 마시는 분이 있다면, 친구나 동료 중에 술을 일상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빌려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너의 간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이 영상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건강한 간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안녕이며 일상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늘 늦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간 건강에 있어 늦음은 곧 돌이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술을 멀리하는 건 약속이 아니라 선언이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한 잔을 내려놓는다면 그 선택이 몇 년 후 당신의 삶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술을 멈추는 결심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